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대부분의 4분기 애니들이 6화까지 방영되었네요. 이쯤에서 중반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분기 애니들 중 신작 위주로 리뷰하겠습니다. 만족도와 추천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둘이 무슨 차이인가? 만족도는 제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추천도는 남한테 얼마나 추천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강력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점수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2025년 4분기 애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TV 기준으로 11월 15일까지 방영한 내용을 리뷰할 거고 구체적으로 몇 화까지 스포일러가 있는지는 애니 포스터 우측 하단에 시청 기록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다. 산타클로스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높은 작화 퀄리티, 참신한 설정, 예측하기 어려운 전개, 칭찬할 점이 아주 많은 작품입니다. 이 애니의 단점은 개성이 강한 그림체와 과격한 설정 정도? 저는 이것도 개성이라 생각해서 사실상 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족도 최고점을 줬습니다. 5화에서 산다의 약혼자 니코가 등장했죠. 이 선수 굉장히 요망합니다. 어릴 때 위험한 짓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중학생이 할 법한 대사가 아니죠. 인생 2회차인 걸까요? 남자애를 다루는 스킬도 엄청납니다. 설정상 약혼자를 국가에서 강제로 정해주는데 산다는 운이 엄청 좋은 것 같네요. 후유무라가 눈에 안 들어올만 하네요. 애니가 산타클로스를 독창적으로 표현하죠. 특히 아이와 산타클로스의 관계를 두 가지 상반된 관점으로 해석한 게 매우 흥미로웠어요. 6화에서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힘을 주는 모습, 7화에서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위기에 빠뜨리는 모습,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을 연속으로 배치해서 두 가지 관점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해석 자체가 흥미로운데다 그걸 보여주는 방식도 영리하죠. 재료가 좋고 그걸 조리하는 테크닉도 최상급이라 완성된 요리가 맛있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산다 7화의 PO팀은 나마탐의 후미 선수입니다. 2학년 10반의 리더를 맡고 계시죠. 초반부 평가에서 PO팀으로 빌런인 학원장을 뽑았는데 이번에도 빌런을 뽑았네요. 그만큼 이 애니가 빌런을 잘 만든다는 거겠죠. 빌런의 컨셉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애니의 세계관이 마탱이가 가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빌런도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설정이 매우 과격하지만 그래서 산다라는 애니와 잘 어울려요. 산타클로스의 허점을 제대로 찌르는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생긴 건 수수한데 숨길 수 없는 포스가 느껴져요. 웃는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광기도 마음에 듭니다. 학생 빌런이라는 특이한 포지션을 어떻게 이용할지 기대되네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종족을 초월한 로맨스 애니입니다. 남주가 수인이라는 설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높은 퀄리티와 완성도로 관심에 보답했죠.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 드릴게요. 정말 재밌게 봤고 남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입니다. 펄이 요소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벽을 넘으면 그 뒤에는 훌륭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인간 여자와 수인 남자의 키스씬, 입과 주둥이가 교차하는 장면,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유니크합니다. 작화도 좋아서 눈이 즐겁죠. 만약 이번 분기에 베스트 커플을 뽑는다면 높은 확률로 이 둘이 선정될 것 같네요.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머뭇거리면서도 벽을 넘어야 할 때는 화끈하게 넘는 게 마음에 듭니다. 메인 커플의 진도가 굉장히 빠르죠. 4화 만에 서로 고백하는데 그럼 남은 8화를 둘이서 꽁냥대는 걸로 때우느냐? 그건 아니겠죠. 유키히로가 서브로 투입되어 긴장감을 조성하고 관계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애니를 보면서 뇌가 이상해졌는지 인간끼리 붙어있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둘 중 한 명은 복슬복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포스터에 있는 고양이 수인이 안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활약할지 궁금하네요. 이 애니가 다른 애니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초반부에 해당하죠. 조삼모사 같지만 아직 분량이 많이 남아서 좋네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중반부의 POTM은 아이다 유키히로 선수입니다. 마리와 츠나고의 탄탄한 조합을 비집고 들어와 포메이션의 균열을 내고 있죠. 완성된 팀워크를 흔드는 느낌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포메이션이 너무 고착화되면 경기가 심심해지거든요. 적절하게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까딱하면 비호감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인데 호감 포인트를 착실하게 쌓아서 그럴 걱정은 없어 보이네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포스터의 구도를 보면 고양이 스윙과 콤비를 이룰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토지마 탄자보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도파민과 낭만이 치사량에 가깝게 들어있는 애니입니다. 시마무라 형제까지 합류하면서 포스터에 나온 주연 4인방이 전부 모였죠. 죄다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 애니 특유의 정신나간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시마무라 형제가 합류하면서 정신병원 4인 파티가 완성되었고 강력한 빌런도 등장해서 내용이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재미로는 이번 4분기에서 한 손에 꼽을 것 같고 퀄리티도 매우 좋아요. 작화 좋고 액션 준수하고 BGM 활용도 적절하고 제작진들이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다만 특유의 정신나간 전개와 과장된 표현 때문에 호불호는 갈릴 것 같아서 추천도를 만족도에 비해 낮게 설정했어요. 인물의 감정을 홍조나 콧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잦은데 사람에 따라서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애니의 특이한 점을 하나 짚어보면 과거 회상을 영리하게 활용한다는 거죠.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도파민이 폭발하는 장면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보통 과거 회상이 나오면 애니의 템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애니는 그렇지 않아요. 인물의 과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얼마나 미쳐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 회상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낭만을 자극하는 것도 능숙해요. 소위 뽕이라고 하죠. 가면라이더 뽕을 계속 주입해서 시청자들을 토지마 탄자부로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연출이 굉장히 멋있어서 가면라이더를 하나도 모르는 저조차 잘 모르겠지만 뭔가 멋있다라고 느꼈어요. 특히 전용 BGM에서 오는 뽕맛이 일품인데 이 애니를 볼 때는 볼륨을 평소보다 높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의 중반부 POTM은 시마무라 이치오 선수입니다. 가면라이더 V3의 심취한 인물인데 작중에서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광기를 보여줘요. 다른 캐릭터는 그나마 일반인 코스프레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선수는 그딴 거 없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느낌? 밑도 끝도 없이 막 나가는 게 애니의 분위기와 무척 잘 어울립니다. 한편으론 이 선수가 히어로 쪽에 몰입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빌런 쪽에 관심을 가졌다면 어떤 괴인이 되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이상으로 산다,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이 세 작품이 중반부 기준 탑3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이라 저의 취향이 듬뿍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탑3와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본인만의 탑3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야생의 라스트 보스가 나타났다.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 먼치킨 애니입니다. TS 요소가 첨가된 게 특징이죠.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주인공이 세계관 최강자 수준이라 먼치킨 특유의 호쾌하고 시원한 액션을 즐길 수 있어요. 작화 퀄리티가 꽤 좋고 액션이 준수합니다. 스토리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떡밥을 군데군데 잘 깔아놓아서 세계의 진실, 등장인물의 정체 등을 추측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게임 빙의물에 관심이 있는데 옛날 애니는 선뜻 손이 안 간다면 이 애니로 입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TS, 수상한 아군 등 변칙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변화구를 먼저 맛보고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애니가 액션에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6화에서 리브라와의 전투씬이 인상적이었어요. 애니에서 보기 드문 탄막 액션을 선보였죠. 미사일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오락실에서 하던 슈팅게임이 생각나서 재밌었습니다. RES와의 전투랑은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도중에 리브라가 머리를 360도로 돌리는 장면이 있죠. 도돈파치, 벌레공주 같은 슈팅게임을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360도로 탄막을 흩뿌리는 보스를 만나거든요. 이런 류의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으로 오락거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스토리가 점점 깊어지는 게 마음에 듭니다. 루파스가 세계의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게 흥미로웠어요. 강력한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7화에서 루파스가 무언가를 깨닫거든요. 여기에서 온갖 의문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야기의 흡입력이 극대화됩니다. 액션 위주의 먼치킨물은 스토리가 빈약한 경우가 많죠. 싸우는 장면은 재밌는데 뒤가 궁금하지 않아서 끝까지 못 보고 도중에 하차할 수 있어요. 이 애니는 주연과 관련된 떡밥을 지속적으로 투척해서 뒷내용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게 1쿨 안에 매듭이 지어질지는 별개의 얘기지만 애니를 끝까지 보고 싶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야생의 라스트보스 중반부의 POTM은 디나 선수입니다. 초반엔 루파스의 파트너로 활약하다가 RES, 리브라 같은 강력한 선수들이 추가돼서 비중이 살짝 줄어들었죠. 여전히 뛰어난 유틸성으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개그캐로 활약하며 감초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선수와 관련된 떡밥 덕분에 애니가 더 흥미진진하죠. 솔직히 너무 수상합니다. 흑막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은 팍팍 들죠. 비밀이 없으면 그게 더 반전일 것 같네요. 혹시 엔딩을 스킵하셨거나 초반에 나오는 괴상한 춤을 보고 아 그놈의 틱톡 댄스 좀 그만 나와라 이러면서 중간에 탈주하셨다면 엔딩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디나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그노시아, 마피아 게임과 루프물이 결합한 독특한 애니죠. 새로운 캐릭터와 설정이 추가되면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10점입니다. 내용과 설정이 참신하고 캐릭터도 개성 넘치고 추리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이쿨렌이라 아직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루프할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나와서 루프물 특유의 반복에서 오는 지루함이 거의 없습니다. 아트 스타일이 약간 호불호 갈린다는 거 말고는 단점을 찾기 힘든 작품이라 추천도를 높게 매겼습니다. 초반부 종합 리뷰에서 언급한 부분인데 마피아 게임이랑 루프물은 태생적으로 안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모바일 게임 리세마라 하는 것처럼 루프를 반복하면 언젠가는 마피아를 다 잡을 테니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노시아는 도감작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합니다. 이 설정 덕분에 애니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죠. 단순히 그노시아를 찾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캐릭터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루프의 당위성이 부여된 거죠. 근데 도감을 다 채우려면 라키오의 정보도 필요하고 그러면 라키오를 오랫동안 살려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하려나요? 이 선수가 어그로를 너무 끌어대서 첫 턴에 얼려지거나 그노시한테 살해당하거든요. 라키오 때문에 리트를 많이 할 것 같네요. 5화에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죠. 작중에서 닥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보다는 부검의에 더 가깝죠. 콜드슬립에 들어간 인물의 정체를 알 수 있어서 엔지니어와 쌍을 이루며 추리 단서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그노시아를 찾는 과정이 단순 찍기나 정치질을 넘어 논리적인 추론의 단계로 발전했어요. 새로운 직업을 활용해서 추리하는 게 게임의 튜토리얼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원작이 게임이라 그런가 애니를 보는데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노시아 5화의 POTM은 유리 선수입니다. 처음엔 가슴이 큰 역해라면 무작정 믿고 보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죠. 본능이 뇌를 지배하는 캐릭터였는데 어느새 지능이 탑재되더니 6화에서는 추리쇼를 펼치며 그노시아 2명을 전부 찾아냈어요. 하드캐리를 하며 자신이 왜 주인공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능적인 플레이를 자주 보여주면 좋겠네요. 암살자인 네스테이터스가 용사보다도 훨씬 강한데요. 암살자가 주인공인 이세계 먼치킨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그림체가 정말 마음에 들고 파트너로 나오는 엘프 누님이 너무 예뻐서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도 나름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만족도에 비해 추천도가 살짝 낮은 이유는 주인공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수 한 명 찍어서 저격하는 것 같네요. 주인공이 비호감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주인공의 컨셉이 호불호가 갈려서 그래요. 암살자이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독특한 신념을 갖고 있죠. 길거리 불량배 같은 엑스트라는 죽이든 말든 크게 상관없겠지만 강력한 적도 살려두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마족 아울룸과의 대결이 대표적인 예시죠. 동료에게 위협을 가한 죽여 마땅한 인물임에도 목숨을 거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소위 불살령 주인공인데 그림체만 클래식한 게 아니라 주인공도 옛날 스타일이네요. 이런 캐릭터를 다루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크게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답답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요. 답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 애니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첫 번째는 얼추 해결한 것 같아요.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게 목표인데 손에 피를 묻히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살인자가 된 채로 가족 앞에서 떳떳하게 지낼 수 없겠죠. 설령 가족들이 내막을 모른다고 해도 주인공 본인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주인공이 불사를 관철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만 명쾌하고 공감이 가요. 문제는 두 번째인데 답답함을 줄이려면 스토리를 잘 짜야 해요. 적을 살려두는 행위가 위기를 자초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전개를 구성해야 합니다. 꽤 어려운 작업이라 작가가 머리를 잘 써야 해요.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완벽하게 거스르죠. 참교육, 사이다 전개에 익숙한 2025년의 시청자들에게 추천하기는 살짝 조심스럽네요. 이런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추천도가 높은 이유는 역시 그림체죠. 이거 하나로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멜리아 선수가 그림체 버프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재밌습니다. 예쁜 그림과 시너지가 나서 정신력이 미쳐 날뛰죠. 근데 이 작화가 끝까지 유지될지가 의문이네요. 채색도 복잡하고 명암도 디테일해서 손이 많이 갈 텐데 부디 좋은 폼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엘프 누나만큼은 예쁘게 그려주길 바랍니다. 암살자 스테이터스 중반부 POTM은 요루 선수입니다. 주인공의 사형마인데 시키는 대로 따르는 하인이 아니라 같이 여행하는 파트너 느낌이 강하죠. 주인의 명을 따르면서도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전투력도 강하고 마족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고 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예요. 거기에 눈치까지 빠르죠. 아키라와 아멜리아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도록 자리를 비우는 게 웃겼네요. 스토리 진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주인공 사이드와 마족 사이드 두 진영의 교집합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는데 점점 비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공주가 주인공인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미려한 그림체를 잘 살려냈고 작품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매우 뛰어납니다. 크게 답답한 부분이 없어서 편하게 볼 수 있고 전개도 빠른 편이라 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아쉬운 점을 하나 꼽아보면 9화를 기점으로 애니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거. 8화에서 9화로 넘어가면서 몇 년의 시간을 건너뛰죠. 주인공이 중학생 정도로 성장하고 장르도 로맨스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요. 그리고 작화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인물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과장되게 표현돼서 이질감이 들었어요. 한화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물 작화는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면 좋겠네요. 이왕 돌리는 김에 주인공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어느덧 14살이 되었죠. 확실히 주인공이 좀 성장하니까 여성향 로판 느낌이 나네요. 공격수의 재능을 개화해서 주변 남캐들을 다 꼬시고 다닙니다. 이미 포스트에 나온 메인 남캐 4명은 전부 공략했죠. 그래도 주인공이 예쁘고 귀여워서 남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니의 장르가 가족 드라마에서 로판으로 바뀌는 느낌이 드는데 크게 부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주인공의 외모가 곧 개연성이기 때문이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얼굴에 넘어가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프닝을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성장할 것 같죠. 지금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강해질지 궁금합니다. 14살 생일을 맞이한 아타나시아. 선물을 받는 대신 역으로 아빠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아빠, 엄마, 딸이 함께 있는 그림. 평범한 가족 사진 같지만 그렇게 더 특별하죠. 실현될 수 없는 순간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있을 땐 딸이 존재하지 않고 아빠와 딸이 함께 있을 땐 엄마의 자리가 비어있죠. 유일한 교집합인 아빠 클로드가 저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엔딩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클로드가 딸과 아내를 뒤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있죠. 뒤돌아서 클로드에게 손을 내미는 두 사람, 여기에서조차 세 사람이 한 화면에 담기지 않습니다. 마치 아빠가 찍은 가족사진처럼 클로드만 쏙 빠져있죠. 그래서 아티의 그림이 클로드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었을 것 같네요. 게다가 마법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라 아타나시아라는 이름처럼 불멸이 되었죠. 어느 날 공주를 9화까지 본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 장면이 가장 임팩트 있었어요. 어느 날 공주 9화의 POTM은 아타나시아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는 살인적인 애교가 패시브 스킬이었는데 좀 크니까 액티브 스킬로 진화한 것 같아요.
본인의 매력을 필요에 따라 능숙하게 이용하는 미친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제 아무리 황제든 대마법사든 일단 공격당하면 저항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유망주 시절의 포텐셜을 훌륭하게 터뜨렸습니다. 9화에서 보여준 플레이도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되네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어두운 느낌의 백합물이죠. 장르가 독특해서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남한테 추천하기는 쉽지 않네요. 장르도 장르지만 애니가 전체적으로 심심해요. 여고생 백합, 삼각관계, 괴물 등 소재만 나열하면 굉장히 자극적인데 연출이 정적이라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애니가 지나치게 어두워지는 걸 막기 위해 미코가 고군분투하고 있죠. 4화에서 무려 전용 엔딩까지 받으며 밝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애니에서 댄스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히나코가 미코를 보고 태양 같다고 표현하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코가 아무리 춤을 춰도 히나코가 대사 몇 마디 딸깍하면 애니가 다시 심연으로 가라앉죠. 히나코가 미코의 정체를 알고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웃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모먼트가 매력적입니다. 히나코를 보면 마치 금이 간 도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닦아줘야 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산산이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죠. 초반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네요. 애니를 순식간에 자신의 색으로 물들입니다.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중반부의 POTM은 야시로 미코 선수입니다. 태양 같은 모습으로 애니의 분위기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눈이 먼 물고기들이 사는 깊은 바다에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죠. 미코의 영향력이 다소 약하게 묘사되는데 이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단 의도적인 연출로 보입니다. 히나코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녀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서 갈등하는 게 흥미로워요. 작중에서 히나코와 시오리가 미코에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코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짜 제목을 말하면 그게 뭐냐고 되묻지만 철권영이라고 하면 아 그거라고 알아듣는 작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이에요. 주인공이 악당을 시원하게 두들겨 패는 게 매력적이죠. 예쁜 여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거 하나만으로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티키타카가 재밌고 메인 빌런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이야기도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영예물이나 남캐가 많이 등장하지만 로맨스보다 코미디 요소가 강해서 남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철권영이라는 별명에 비해 액션씬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타격음과 정지 컷으로 적당히 떼우고 넘어가는 일이 많아서 화려한 액션을 기대하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중반부에 신규 선수 디아나가 합류했죠. 오프닝에선 되게 어른스럽고 진지하게 묘사되었는데 막상 등장하니까 귀엽고 애교가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캐에 비해 역캐가 너무 적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물론 영행을 보면서 남캐가 더 많다고 불평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디아나가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줬어요. 메인 빌런의 출신지가 공개되면서 와 이것도 그 장르였어? 라고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 장르 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클리셰가 있죠. 서양 판타지 배경에 뜬금없이 일본 문화 집어넣기. 그냥 이쪽 장르의 특징이라 생각하고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따지면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능력자 배틀물 같은 거 보면 싸우면서 자기 능력을 주저리 설명해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 보면 됩니다. 이 애니의 원작이 알파폴리스라는 곳에서 연재되거든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소설가가 되자랑 유사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운영 방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소설가가 되자도 그렇고 알파폴리스도 그렇고 이쪽 출신 작품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일본 전통 문화를 집어넣습니다. 연재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안목의 룰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철권영의 중반부 POTM은 디아나 선수입니다. 디자인이 귀엽고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평소엔 활발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근심을 안고 있죠. 주변에 스칼렛을 포함해서 대단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신은 방해가 된다며 자책하곤 합니다. 이게 과하면 답답하겠지만 아직까진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순기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스칼렛과의 백합을 기대했지만 아주 날카로운 분향각이 떠버렸죠. 오라버니가 주인공 덕분에 위장약을 입에 달고 사시는데 디아나랑 콤비를 이뤄서 행복해지면 좋겠네요.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 귀여운 로봇 아르마짱이 나오는 일상 힐링물이죠.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 또한 8점입니다. 주인공 아르마의 귀여움이 상당하고 아르마의 부모님 엔지와 스즈메의 커플링도 달달하니 좋습니다. 주변 인물이 대부분 귀엽게 그려지고 자극적이거나 짜증나는 요소가 없다시피 해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다만 작화, 그 중에서도 동화가 저예산 느낌이 강해서 추천도를 엄청 높게는 못 주겠네요. 그래도 일상물 특성상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잔잔한 일상물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아르마가 로봇이라 그런데 애니가 이 설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6화에서 아르마가 몸통을 갈아 끼우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빵빵해지기도 하고 더 어려지기도 하고 여러 취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여동생 마키나랑 몸통을 두고 다투는 장면도 있는데 머리만 갈아 끼우는 게 호빵맨 생각이 나서 웃겼네요. 일상물과 러브 코미디에서 늘 나오는 감기 이벤트. 애니에선 감기가 무슨 죽을 병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르마짱 역시 마찬가지네요. 평범한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면 그럴듯할지도 모르겠네요. 애니 속 감기 이벤트는 전개가 정해져 있죠. 감기에 걸린다, 간병하면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간병한 캐릭터한테 감기가 옵는다.
아르마짱도 이 클리셰를 충실히 따르는데 마지막에 아르마한테 감기가 옮는 게 인상적이었네요. 엄밀히 따지면 옮은 건 아니죠. 엄마를 치료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련의 흐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감기로 표현한 것도 재밌죠. 아르마가 로봇이라는 걸 창의적으로 활용한 센스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아르마짱의 중반부 POTM은 아르마 선수입니다. 애니 전체를 하드캐리하고 있죠. 특유의 멍 때리는 표정으로 기행을 벌이는 게 귀여워요. 이 선수가 사기캐인 게 마음만 먹으면 성숙한 누님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여기서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해서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소가 끊이지 않는 직장입니다. 만화가가 주인공인 일상 100한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캐릭터들의 케미가 훌륭하고 만화가라는 소재를 작품에 잘 녹여냈어요. 편안한 일상물로 봐도 좋고 가벼운 100한물로 봐도 좋습니다. 작화가 좋은 편은 아닌데 장르 특성상 크게 드러나는 단점은 아니에요. 평범한 작화 속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배경 묘사가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너저분한 책상, 태블릿과 펜,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책들, 다양한 소품들이 한데 어우러져 현장감을 높입니다. 마치 잘 꾸며놓은 세트장에서 촬영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재택근무하는 만화가라 애니의 배경이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한 번만 잘 그려놓으면 프리셋처럼 계속 돌렸을 수 있으니까 배경 퀄리티를 높일 수 있던 것 같네요. 다만 이건 장단점이 있는 게 캐릭터에 집중해야 할 장면에서도 배경으로 시선이 분산됩니다. 현장감, 몰입감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난잡하고 지저분하다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캐릭터의 매력을 어필할 때 만화가라는 소재를 영리하게 활용한 것도 칭찬하고 싶네요. 5화의 나시다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6화의 사토 에피소드에서도 소재를 잘 살려냈어요. 만화가가 다른 편집자랑 일하는 걸 불륜이라고 표현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비유지만 이해가 팍팍 돼요. 나 말고 다른 편집자랑 일하지 말라며 후타미에 대한 독점력을 드러내는 사토도 좋았습니다. 편집자와 만화가의 관계를 백합 느낌으로 재해석한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미소 직장 6화의 POTM은 사토 카에데 선수입니다. 후타미의 정시를 논할 때 어시 하자마가 너무 강력해서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6화에서 선발로 출전해 존재감을 드러냈죠. 개인적으로 어시 쪽을 밀고 있긴 한데 라이벌인 사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6화를 보고 새삼 느낀 건데 편집자라는 직책이 가지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시가 범접하기 힘든 독보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유리한 포지션을 잡은 만큼 정실 경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좋겠네요. 야노군의 평범한 나날. 잔잔하고 풋풋한 순정물입니다. 남주가 불행 체질이라 자주 다친다는 설정이 있죠.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 역시 8점입니다. 그림체랑 캐릭터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으나 만듦새가 상당히 좋아서 추천도를 높게 줬어요. 등장인물이 전부 순둥순둥해서 편하게 힐링하는 기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야기에 특별한 갈등이 없어서 일상물처럼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야노군이 공격수로 진화했습니다. 아무리 순정만으로 속성 과외를 받았다지만 단기간에 이 정도로 성장한 걸 보면 원래부터 공격수의 재능이 있던 것 같네요. 야노군의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는 여주도 귀여웠습니다. 전개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서 신기했어요. 1쿨 기준으로 절반 시점에 두 주인공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남은 절반은 메인 커플이 연애하는 거랑 조연들의 이야기로 채울 것 같습니다. 이 애니가 조연들도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애니의 분위기가 일관된 게 마음에 듭니다. 제작진들의 뚝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극, 어그로, 도파민? 저희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학생들의 풋풋한 연애를 그릴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확실해서 애니가 안정적입니다. 중심이 탄탄하게 잡혀있어요. 사람이 자극적인 것만 먹으면 혀가 망가지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슴슴한 것도 먹어줘야 합니다. 슴슴하지만 그렇다고 깊이가 얕은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아서 평범한 나날도 특별한 순간처럼 묘사됩니다. 야노와 요시다의 데이트를 보면서 그래 이게 학생의 연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환상일 수 있어요. 어른들이 보고 싶은 학생들의 연애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의 연애는 저러지 않을 수 있죠. 아무렴 어떻습니까? 보고 즐거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노군의 평범한 나날 중반부의 POTM은 야노 치요시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수비적으로 플레이했는데 공격수로 포변한 다음에 미쳐 날뛰고 계시죠. 작중에서 요시다 말고 다른 캐릭터들도 야노군한테 끌리는 거 보면 인간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 안대 뒤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애니 끝나기 전에 안대 벗은 모습도 보고 싶네요. 제대로 빨지 못하는 흡혈귀짱. 흡혈귀가 주인공인 1대1 러브 코미디죠. 피를 빨 때 SD 캐릭터로 변하는 게 상당히 귀엽습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7점이에요. 이번 4분기에 1대1 러브코가 꽤 있는데 그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 디자인이 귀엽게 잘 뽑혔고 선과 채색이 모두 깔끔해서 보기 편합니다. 움직임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주가 노멀 모드와 SD 모드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폼 체인지가 매우 자연스러워요. 대놓고 귀여움을 강조하는 뻔하고 흔한 전술이지만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네요. 특이한 게 몸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지능도 퇴행해요. 보고 있으면 저까지 멍청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여주랑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작중에서 이시카와를 멋지다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평상시 모습도 귀엽게 보이지 딱히 멋지다는 인상은 못 받아서 인물의 반응과 저의 생각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흡혈귀라 패시브 스킬로 매료 같은 게 있는 건지 작중 인물들한테는 이시카와가 멋있게 보이나 봐요. 제가 전지적 시점으로 이시카와의 속마음을 다 아니까 귀엽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시카와가 뭐만 하면 야 이시카와상 너무 멋있어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호들갑을 떨어대요. 이게 사람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도 딱히 공감은 안 가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중이에요. 제대로 빨지 못하는 흡혈귀짱 5화의 POTM은 쿠스노키 미사 선수입니다. 5화에서 선발 출전하셨죠. 주변에서 이시카와를 너무 오냐오냐하며 떠받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미사가 적당히 혼을 내면서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처음엔 엄하게 굴다가 SD 모드에 녹아내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솔직히 SD 모드가 너무 사기긴 합니다. 저항하기 힘든 귀여움이에요. 남주가 선물을 놓고 오자 센스 있는 플레이로 구해주기도 했죠. 포스터에도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한 만큼 자주 나와서 활약하면 좋겠네요.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카시와다 양과 얼굴에 드러나는 오타군. 제목에 있는 특이한 컨셉을 활용한 1대1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캐릭터가 귀엽고 남주와 여주의 케미가 달달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치만 컨셉에 근본적인 약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쉽사리 추천하긴 어렵네요.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남주가 여주한테 장난치면서 시작하는데 장난의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죠. 너무 심해져서 장난이 아니라 민폐라고 인식되는 순간 애니의 재미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주 오타가 매우 중요해요. 여주한테 이니시를 걸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오타 혼자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주인 카시와도도 오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타가 만들어 놓은 틈을 잘 캐치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역습을 나가야 해요. 그래야 괴롭힘이 아니라 둘 사이에 티키타카로 보이거든요. 가뜩이나 무표정이라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애니의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러브 코미디가 아니라 학원 폭력물로 장르가 바뀔 수 있어요. 카시와다 양 6화의 POTM은 카시와다 선수입니다. 오타랑 눈싸움하는 장면이 있는데 역습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죠. 유치원 시절 에피소드에서도 오타의 이미지 쇄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타와 호흡을 잘 맞춰서 달달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전생악녀의 흑역사. 설정이 굉장히 독특한 악역 영예물입니다. 중2병 시절에 쓴 흑역사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죠.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5점 드릴게요. 설정이 참신하고 개그 코드가 저랑 맞아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는 있는데 선뜻 추천하기가 어렵네요. 포스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기기엔 아깝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장지만 악역 영예고 내용물은 사실상 개그물이라 코드만 맞으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등장인물이 개성적인 걸 넘어서 극단적입니다. 자기적일 수 있는 캐릭터성을 자작소설이라는 설정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죠. 예를 들어 이 캐릭터는 왜 츤데레예요? 라고 물으면 주인공이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츤데레에 빠져 있었거든요 라고 답해요. 츤데레 대신 어떤 속성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포맷의 매크로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2병 때 쓴 흑역사니까 그 당시의 취향이 극단적으로 반영된 게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이 애니만의 고유한 설정을 활용한 영리한 전술입니다. 설정과 인물의 개성은 훌륭한데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원 패턴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 주인공이 살해당할 거라며 호들갑을 떨죠. 이게 초반에는 재밌었는데 똑같은 전개를 중반부까지 계속 쓰니까 약간 물리는 감이 있네요. 근데 이게 애니의 기본 컨셉이라 이제 와서 바꾸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근본적인 단점이라 없애는 건 어려우니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가리는 게 나아 보이네요. 전생악녀의 흑역사 중반부의 POTM은 사토 코노아 선수입니다. 주인공 이하나의 원래 모습이죠. 중간중간 중2병 시절이 묘사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통 저런 거 보면 공감성 수치심이 들어야 하는데 이 선수는 그냥 무서워요. 나올 때마다 광기 어린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제가 또라이 같은 주인공을 엄청 좋아하는지라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선수가 또 어떤 거에 빠져 있었고 그걸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을지 궁금합니다. 종말 투어링? 종말과 여행이라는 큰 컨셉은 유지하되 에피소드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서 다채로운 느낌이 드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7점이에요. 유유자적한 분위기로 편안한 힐링을 제공하고 중간중간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상기시켜서 긴장감도 줍니다. 힐링과 긴장감 사이의 미묘한 밸런스가 이 애니 특유의 감성을 자아내는 게 좋았어요. 여행을 가면 사진을 많이 찍죠. 그냥 찍을 수도 있지만 필터를 입혀서 찍기도 합니다. 여름 필터로 청량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세피아 필터로 아련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죠. 이 애니도 일종의 카메라 필터처럼 작용해요. 일반적인 풍경에 종말이라는 필터를 적용해서 시청자에게 보여줍니다. 6화의 야경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네요. 부서진 건물, 어두운 하늘과 천둥 번개, 네온 사인은 없지만 그 대신 바다를 밝히는 야광충이 있죠. 이러한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종말 투어링만의 독특한 야경이 완성됩니다. 6화에서 요코와 언니에 관한 중요한 떡밥이 나왔죠. 감성 원툴이면 애니가 다소 지루해질 수 있는데 떡밥을 적절히 던져서 이를 극복합니다. 이제 애니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는데 아직 명쾌한 설명은 없고 이게 1쿨 안에 말끔히 정리될지도 의문이지만 궁금하긴 해서 애니를 계속 보게 만드네요. 종말 투어링의 중반부 POTM은 요코 선수입니다. 안전한 쉘터를 벗어나 위험한 바깥 세상을 누비며 시청자에게 다양한 풍경을 선사하죠.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어우러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면서 독특한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정치와 꿈에 대한 떡밥 덕분에 애니에 더 몰입할 수 있었네요. 감성과 몰입도 두 방면에서 모두 중요한 선수입니다.
기계인간 마리, 로봇인 척하는 여주와 기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주, 두 주연의 케미가 좋은 1대1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마리가 아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로봇 컨셉이 점점 풀리고 달달함은 진해지고 있습니다. 남주의 기행도 여전하고 개성이 뚜렷한 작품이에요. 추천도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낮은데 똑같은 패턴을 지나치게 반복한다고 느꼈어요. 특히 아서가 침입자한테 공격받는 장면, 암살자가 저택에 침입한다, 아서가 공격받는다, 마리가 격투기로 물리친다, 이 전개가 거의 매화 반복됩니다. 저택 보안이 무슨 자동문 수준이에요. 분명 암살자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마리의 액션도 약간씩 다른데 구도가 워낙 비슷해서 뱅크신처럼 느껴져요. 애니가 단조로워지는 걸 제작진들도 느꼈는지 신캐를 투입해서 전술에 변화를 줍니다. 암살자 노아와 진짜 로봇 마리2, 신규 선수 2명이 로스터에 합류했는데 특히 마리2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리에게 사랑에 관한 조언을 해주죠. 덕분에 마리가 연심을 자각하게 되고 러브 코미디에서 러브 요소가 대폭 강화됩니다. 자연스레 코미디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마리2가 개그캐로 활약하면서 부족한 코미디를 보충했어요. 기계인간 마리의 중반부 POTM은 마리2 선수입니다. 인간 마리와 콤비 플레이를 펼치며 작품을 이끌어가죠. 전투, 개그, 연애 상담에다 엔딩에서 마리와 듀엣곡을 부르기까지 다재다능해서 활동 범위가 넓은 선수입니다. 서투른 선배, 회사원이 주인공인 1대1 러브 코미디입니다. 여주한테 츤데레, 보치, 거유 등 온갖 인기 속성을 몰빵한 게 특징이죠.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6점입니다. 가볍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주가 허당짓 하는 게 귀엽고 남주랑 점점 가까워지면서 많이 달달해집니다. 다만 추천도를 높게 줄 수는 없는데 작화 퀄리티가 미묘해요. 러브 코미디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얼굴 작화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해져서 몰입이 깨질 때가 있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등장인물이 회사원이라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겉모습은 분명 성인이고 직장인인데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중고등학생 같아요. 전형적인 학생 러브 코미디에 회사라는 껍데기만 씌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 작품의 개성이고 컨셉이기 때문에 마냥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막상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나이 먹고 회사 다니고 있지만 머릿속은 고등학생 시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의외로 현실 고증이 철저한 작품일지도. 7화에서 칸나와 선배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애니에서 자주 하는 우기기 스킬이 있죠. 여자 그려놓고 남자라고 우기기, 언니 그려놓고 엄마라고 우기기. 에피소드 자체는 훈훈하고 재밌었는데 회사원끼리 가짜 연인 행세라니. 6화에서 유카타 입고 축제 가는 것도 그렇고 학생 러코에서 볼 법한 클리셰가 종류별로 다 튀어나오네요. 이러면 감기 걸려서 병문안 가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엔 어떤 클리셰가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서투른 선배 7화의 POTM은 칸나와 사쿠라 선수입니다. 딸내미의 플레이가 너무 답답하셨는지 직접 출전하셨죠. 훌륭한 어시스트로 여주와 남주 사이의 거리를 크게 좁혔습니다. 그나저나 아무리 애니 속 엄마들이 젊게 사신다지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딸이 20대 중후반이면 못해도 40대 중후반이실 텐데 보통 젊게 그리더라도 양심상 입가에 주름 하나 정도는 그려주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런 것도 없네요. 그래서 불만인 건 아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닌자와 극도, 닌자랑 야쿠자가 서로 싸우는 애니입니다. 둘이 왜 싸우냐고요? 1화에서 이유를 설명해주긴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나간 배틀을 즐기면 돼요.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닌자랑 야쿠자라고 하니까 칼끼리 팅팅 부딪히는 스타일리시한 도검 액션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애니는 아니고요. 그냥 능력자 배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그럴싸한 설명으로 포장하는데 기세로 밀어붙이는 느낌이라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애니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작화도 투박하고 연출도 쌈마이하고 이게 애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긴 해요. 좀 더 퀄리티가 올랐으면 좋겠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열심히 만든 느낌이 듭니다.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긴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소재가 소재인 만큼 범죄자들의 낭만, 의리 등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현실을 끌고 오면 지는 겁니다. 애니의 흐름에 몸과 머리를 맡기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몰입이 깨질 수 있어요. 배틀 장면이 말도 안 되는 거 투성이인데 마찬가지로 따지고 들면 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장르를 뇌절 배틀물이라 부르는데 말 그대로 어디까지 뇌절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다음엔 또 어떤 뇌절로 반겨줄지 기대됩니다. 닌자와 극도 중반부의 POTM은 가모테 선수입니다. 원래 폭주족의 신 야지마 히로키 선수를 뽑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매우 많은 물량을 투입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죠. 반면에 가모테 선수는 아주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혼자서 닌자 한 명을 없앴죠. 닌자가 8명밖에 없어서 한 명 한 명 줄어드는 게 치명적이거든요. 야쿠자 쪽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줘서 POTM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친구 여동생이 나한테만 짜증나게 군다. 능력자들이 모인 맨션에서 벌어지는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메인 히로인 2명이 잘 만들어져서 무난하게 볼만한 러코입니다.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야릇해요. 근데 작화가 좀 불안정해요. 모든 애니가 마찬가지지만 러브 코미디는 특히나 작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도를 높게는 못 주겠네요.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5층 동맹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있어서 이걸 활용한 팀플레이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네요. 그 대신 일반적인 러브 코미디 느낌이 강해졌어요. 특이한
특이한 설정에 비해 내용 전개는 평범한 것 같아요. 친구 여동생 1화의 과거 에피소드가 진행되었죠.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어요.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애매한 타이밍에 과거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1화라는 캐릭터와 그렇게 친해지지 않았는데 대뜸 과거부터 보여주는 게 신기하네요. 이런 건 적어도 7화 이후에 보여주는데 말이죠. 이 애니의 최대 의문점이 있죠. 친구 여동생은 왜 짜증나게 구는가? 과거 에피로 궁금증이 해소돼서 좋긴 한데 의문이 너무 빨리 풀린 감이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풀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덕분에 1화라는 캐릭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네요. 중학생 때의 모습이랑 지금이랑 갭이 너무 커서 재밌었습니다. 1화와 주인공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나니까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1화가 이상해 보였는데 지금은 주인공이 미친놈으로 보입니다. 아니 짐 10살까지 준 거면 그냥 결혼하자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플래그를 꽂아놓고 짜증난다고 하는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6화는 마시로 위주로 진행되었죠. 1화가 너무 강해져서 밸런스를 맞추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1화가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점수차를 좁히려면 마시로 단독 에피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마케인 확정이라 마지막에 대담한 플레이를 하나 보여주죠.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합니다. 친구 여동생 짜증 중반부의 POTM은 코이나타 1화 선수입니다. 피지컬과 연기력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마시로랑 경쟁할 때 은근슬쩍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피지컬을 어필하는 걸 보면 본인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력을 이용해 마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장점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시비스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 음악으로 괴물을 물리쳐서 세상을 구하는 애니입니다. 남녀 혼성 그룹인 게 특이하죠.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퀄리티가 나름 괜찮고 애니에서 보기 드문 혼성 그룹이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라프텔에 있길래 별 기대 없이 본 애니였어요. 5화까지는 그냥저냥 보고 있었는데 6화의 구성이 훌륭해서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역사에서 지워진 요스케의 노래를 이용해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야기의 흐름이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작중의 상황을 짚어보면 이미 대중에 공개된 곡은 사용할 수 없고 신규 멤버 쿄야가 부상으로 아웃당했죠. 이 특수한 상황이 요스케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마치 정교하게 만든 수학 문제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 조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해답으로 귀결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비스에서 지금까지 본 장면 중에 단연코 최고였어요. 기존 멤버의 색다른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특히 세이렌. 맨날 노래만 부르던데 전투력도 엄청나네요. 근데 저는 세이렌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노래는 세이렌이 전담했으면 좋겠네요. 세이렌이 부른 것 중에 멜로디아라는 곡이 있는데 애니는 안 보더라도 노래는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컬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시비스 6화의 POTM은 미나미 쿄야 선수입니다. 앞에서 요스케의 노래를 활용한 전술을 칭찬했죠. 저런 전술을 위기의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구현한 걸 보면 센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이 요스케의 잠재적 후계자인지 멋지게 증명했어요. 믿었던 동료들에게 던전 오지에서 살해당할 뻔했지만 기프트 무한 뽑기로 레벨 9999의 동료들을 손에 넣어 전 파티 멤버와 세계의 복수엔 참교육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길면 보통 줄여 부르는데 줄거리를 명쾌하게 소개하는지라 처음엔 플레임으로 부르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4점입니다. 애니의 제목이 길어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애니는 엄청나게 긴 제목에 비해 준수한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생각보다 괜찮은 거지 막 대단하다고 칭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체가 깔끔하고 채색이 눈이 편해서 나름 만족하며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찾는 것처럼 나이 먹을수록 눈이 편한 애니를 찾게 되네요. 다만 스토리는 애니를 우습게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천도를 낮게 설정했어요. 중반부까지 본 소감으로는 애니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레벨 9999의 동료가 아니라 레벨 5000의 동료로 말이죠. 디자인이 예쁘게 잘 뽑혀서 자주 나왔으면 하는데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전개 템포가 느린 편이라 고레벨 동료들이 등장할 기회가 뒤로 밀린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2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애니들이 2기 잘 나오거든요. 1쿨 끝나자마자 2기 제작 결정이란 문구가 뜰 것 같아요. 원작 판매량이 꽤 높아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복수물을 표방하는 만큼 빌런의 처리가 시원시원하죠. 정보만 쏙 뽑아먹고 가차없이 죽이는 게 마음에 듭니다. 복수하다가 마음이 약해지는 답답한 장면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한시름 났어요. 무한 뽑기 레벨 9999 중반부의 POTM은 야나크 선수입니다. 나로우게 먼치킨 애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악당이죠. 이제 이런 캐릭터가 안 나오면 오히려 섭섭할 지경이에요. 정품 인증 마크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리액션 담당으로 활약하셨는데 호들갑 떠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제 역할 완수하고 깔끔하게 퇴장한 것도 좋았네요. 영원한 황혼. 콜드슬리프 미래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안드로이드와 만나 세상을 탐험하는 애니입니다. 기본 컨셉은 SF지만 로맨스의 비중이 매우 커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애니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결혼과 애쉬를 대비하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까진 알겠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구심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에도 추천도를 너무 낮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시각적 퀄리티는 여전히 우수하고 그림체가 개성적이면서 깔끔합니다.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서 보는 맛이 있죠. 메인 히로인 유그레가 매력적인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장점이 꽤 많은데 저한테는 단점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애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좀만 팰게요. 개인적으로 이애니에 대한 인상이 급격하게 나빠진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마피아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채널 소개에도 적어놨듯이 애니를 볼 때 캐릭터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캐릭터를 남발하는 걸 싫어해요. 애니는 이 남매를 통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양한 형태의 애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장르가 SF 액션이 아니라 로맨스임을 공고히 하고 싶었던 걸까요? 역할에 비해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요. 메인 퀘스트만 열심히 밀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사이드 퀘스트로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최신화에서도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왔죠. 주인공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둘 중에 뭘 고를지 궁금해지고 이 선택이 향후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되죠. 여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선택지가 제시되는 과정이 너무 자기적입니다. 이야기를 쓰고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생략하고 바로 애니로 만든 것 같아요. 전개가 거칠고 투박합니다. 이 애니는 가벼운 일상물이나 개그물이 아니잖아요.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전개가 나와버리면 몰입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안 좋은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이쯤에서 마무리합시다. 영원한 황혼 중반부의 POTM은 유그레 선수입니다. 앞에서 혹평을 많이 했는데 투덜대면서도 이 애니를 계속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리지널 애니라 결말이 궁금한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선수의 존재입니다. 유그레와의 로맨스가 꽤 재밌었어요. 분명히 순수 로봇인데 감정 표현이 매우 다양하죠.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지는 게 귀엽습니다. 토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로맨스, 액션, 스토리 진행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줘요. 달리 말하면 유그레 혼자서 통나무를 들고 있는 거죠. 너무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선수는 쉬면 안 돼요. 애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댄스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를 다루는 애니입니다. 주인공이 남녀 1명씩 총 2명인 게 특징이죠.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4점입니다. 애니가 전체적으로 우상향 중이에요. 초반부 평가에서는 점수를 짜게 줬는데 갈수록 점점 나아지는 게 보여서 점수를 높였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나아진 거지 좋다, 훌륭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라서 높은 점수를 주진 못하겠네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음짤만 보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댄스에 진심인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등장인물마다 댄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저마다의 댄스 철학을 설정해 놓은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댄스에 진심인데 댄스씬을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쉴드는 못 치겠네요. 3D 댄스씬은 여전히 아쉽지만 그에 비해 2D 댄스씬은 멋있게 잘 뽑았어요.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한번 나오면 임팩트를 확실하게 줍니다. 처음부터 3D 말고 2D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시간과 예산 등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이 있을 테니 제가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겠죠. 애초에 춤을 처음부터 끝까지 2D로 그리는 건 미친 짓이니까요. 지금처럼 3D 위주로 나오다가 하이라이트에서만 2D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화의 콘테스트에서 단체로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3D 댄스도 꽤 볼만했어요. 제 생각에 캐릭터 얼굴이 잘 안 보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표정과 머리카락 묘사가 여전히 어색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질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 보이도록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3D가 2D에 비해 갖는 장점이 카메라 각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건데 6화에서 이 장점을 잘 활용했죠. 가까이서 찍을 때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구도로 멀리서 찍을 때는 팔다리가 전부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촬영하니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어색함이 많이 줄었어요. 댄스에 집중하는 애니지만 의외로 러브 코미디 요소가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주인공을 남녀 한 쌍으로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럽코가 댄스를 잡아먹으면 본말 전도니까 요정도 분위기를 유지하면 좋겠네요. 원댄스 중반부의 POTM은 완다 히카리 선수입니다. 더블 주인공 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죠. 댄스 대회에서 카보와 호흡을 맞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2D 하이라이트에서 완다 선수가 강조되는데 굉장히 멋있게 연출됐어요. 비주얼이 개성적이고 세계 제일을 노리는 소년 만화 주인공스러운 면모도 독특하죠. 앞으로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군이 너무 약해 보조 마법으로 일관하던 궁정 마법사 추방당에서 최강을 노린다. 나루오게 추방물에서 파티 플레이 요소를 강화한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5점이에요. 애니의 모든 부분이 무난해요. 작화, 캐릭터, 스토리, 연출 등 크게 모난 곳이 안 보이고 안정적이에요. 굴곡이 없이 평평합니다. 달리 말하면 튀어나온 부분, 즉 특출난 장점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특이한 점을 하나 뽑아보면 추방물의 클리셰를 비틀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알렉과 왕자가 서로 간에 쌓였던 앙금을 푸는 장면이 있죠. 추방물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주인공을 내쫓은 파티는 매우 악독하게 묘사되고 주인공이 복수를 다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장면을 왜 넣었는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파티 플레이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3, 4화의 보스 레이드도 그렇고 다같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을 그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주인공이 현재 파티, 라스팅 피리어드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하는데
있었는데 왕자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으면 전개에 방해가 될 거라 생각했나봐요. 걸리적거리는 돌멩이를 미리 치워두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지만 나중에 주인공이 왕공을 도와줄 것 같아요. 스승이었던 엘더스조차 하지 못한 왕실 개혁을 제자인 알렉이 해내는 거죠. 그걸 위한 빌드업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왕실과 알렉 사이의 갈등을 미리 풀어놓아서 개연성을 확보하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6화에서 알렉과 유르아의 데이트씬이 나오죠. 다른 파티원이 눈치껏 빠져서 모처럼 둘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역시 이런 애니는 주인공이 고자인 게 클리셰죠. 다 차려진 밥상을 가볍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주인공이 쿨찌는 아니고 순박한 타입이라 비호감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보조마법 중반부의 POTM은 로키 선수입니다. 파티 플레이에서 오더를 내리는 역할을 맡으셨죠. 3화부터 4화까지 진행되었던 보스 레이드에서 두 개의 파티를 동시에 지휘하는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함정 설치 같은 트리키한 플레이도 펼치고 막타는 알렉이 치도록 판을 깔아서 주인공을 적절히 띄워줬네요. 이후에도 개그 캐릭터로 활약하시고 조연치고는 중요도와 비중이 상당히 높았네요.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주인공의 엄청난 무게감이 돋보이는 오피스물입니다. 만족도는 5점에 추천도는 3점이에요. 주인공의 생김새가 진입장벽이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건실해서 볼만합니다. 포스터만 보면 주인공의 외모로 웃기는 게 메인일 것 같지만 스토리가 꽤 진지해요. 직장 내 고가평가, 권력 다툼이 묘사되고 불륜 같은 소재가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성인을 타겟으로 삼은 작품인 것 같아요. 애니에 나오는 회사는 학교에다 회사 스킨만 씌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회사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인공의 외모로 인해 평점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평가 절하당할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닝도 그렇고 제작진들이 의도적으로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은 달게 받아야죠. 장점이 꽤 있지만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아서 어필이 잘 안됩니다. 인물 작화 쪽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모로 애니보다는 드라마에 어울리는 작품 같아요. 드라마는 배우 얼굴이 무너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실제로 애니보다 드라마가 먼저 방영되었죠. 여주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보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만화적으로 못생겼다고 해야 하나요? 과장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줄어들어요. 성격이 긍정적인 것도 부담을 낮추는데 한몫하죠.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좀 있는데 적당히 넘기면서 보는 중입니다. 근데 오프닝은 차마 쉴드를 못 치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심했어요.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제발. 의외로 미스터리, 스릴러 요소가 강하죠. 주인공의 기억 상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여러 인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6화의 POTM은 미나미 모토키 선수입니다. 처음엔 주인공한테 모질게 굴었는데 점점 따뜻하게 대해주죠. 다소 과격하지만 수사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이 애니에서 범죄 수사의 비중이 큰 만큼 미나미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아빠는 영웅, 엄마는 정령, 딸인 나는 전생자. 제목이 주연 캐릭터 3인방의 설정을 완벽하게 요약하네요.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6점입니다. 퀄리티가 준수해서 스토리가 취향에 맞으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귀엽고 스토리에 나름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계속 보고는 있는데 만족도는 다소 낮게 줬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인공의 설정을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지 못한 것 같아요. 주인공한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과학자였던 전생을 기억한다는 점, 다양한 원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두 가지 모두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써먹을 수 있죠. 좋은 도구가 갖춰져 있는데 그걸 안 쓰는 느낌이라 아쉽네요. 주인공의 활약을 보면 전생의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가였던 것 같고 특히 원소 마법을 생각하면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뿌린 거 말고는 이렇다 할 임팩트가 없네요. 물론 아직 절반만 본 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애니가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이에요. 제목을 보면 훈훈한 가족 드라마 같은데 포장지를 벗기면 내용물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가족 드라마긴 하네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렇지. 보면서 사오벨이 너무 불쌍했어요. 첫 번째 결혼은 억지로 한 거라 그렇다 치는데 두 번째 결혼은 본인이 직접 고른 건데도 그 모양이면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긴 하네요. 근데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6화에서 정령과 왕족 사이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죠. 제 예상보다 훨씬 다크했어요. 판타지 세계에서 벌어진 거라 현실성은 없지만 비슷한 갈등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한쪽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받지 않고 다른 한쪽은 이만큼 사과했는데 여기서 뭘 더 하냐며 불만을 토하는 상황. 살면서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물론 사과를 받아줄 의무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사과를 받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피해자 마음이긴 합니다. 이 애니에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진짜로 잘못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 후손들이 대신 사과를 하고 있죠. 현실에서도 전쟁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 세계물에서 보기 드문 복잡한 갈등이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엔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합니다. 정령 사이드의 엘렌, 왕족 사이드의 가디엘이 갈등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딸 6화의 PO팀은 가디엘 선수입니다. 왕족 사이드의 희망이죠. 아직 유망주이긴 한데 잠재력이 느껴집니다. 엘렌한테 반한 것 같은 묘사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엘렌이랑 파트너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플레이하다 마지막에 둘이 교차하는 느낌으로 연출할 수도 있죠. 방법이 뭐가 됐든 해피엔딩에 이바지하면 좋겠습니다.
악식 영예와 광열 공작, 마물을 먹는 영예와 마물을 사냥하는 공작이 결혼해서 꽁냥되는 애니입니다. 메인 커플링이 맛있고 음식이 예쁘게 나와요. 만족도는 4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무난하게 볼만한 영예물입니다. 그치만 작화 쪽에 약점이 있고 결혼한 다음에 전개가 좀 단조로워요. 한 에피소드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다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화에서는 한화 내내 마물 요리만 다루고 7화에서는 한화 내내 과거 이야기만 나오죠. 하나에 초점을 맞춰 진득하게 보여주는 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6화에서 튀김을 채소에 싸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렇게 먹으면 맛있나요? 한국에도 저렇게 먹는 음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치킨을 샐러드랑 같이 먹은 적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려나요? 7화 내내 비행하면서 과거 이야기만 하길래 좀 지루했는데 키스신이라도 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 떡밥을 푼다지만 비행신으로 한화를 때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후반에는 더 다양한 배경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네 엄연히 부부 사이인데 키스 말고 좀 더 아닙니다. 악식 영예와 광열공작 중반부 POTM은 멜피엘라 마셜레이드 선수입니다. 공격수랑 수비수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공격수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물 스위치가 켜지면 폭주하는 게 재밌습니다. 피지컬도 좋으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 채취가의 이세계 여행기, 5만 가지 치트키를 쓰며 이 세계를 여행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3점 드릴게요. 애니를 너무 쉽게 만들어서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뭐가 막힌다? 치트 스킬 딸깍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애니를 만들 때 고민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를 볼 때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애니의 템포를 느긋하게 따라가면 돼요.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서 틀어놓고 딴 거 하기 좋습니다. 저는 이 애니를 주로 밥 먹을 때 봤어요. 요런 애니들이 평점은 지하를 뚫고 꼬라박는데 OTT 순위를 보면 되게 높거든요. 아마 저처럼 틀어놓고 딴짓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회수랑 시청 지속 시간은 의외로 잘 나올 거예요. 편의주의적 전개의 끝판왕 같은 작품이지만 나름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타케루가 이 세계 주민들과 대화할 때 태도가 상당히 진중해요. 주인공이 이 세계 오기 전에 회사원이었던 것 같은데 상담사를 했으면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자연스럽고 화법이 부드럽습니다. 건네는 조언도 꽤 그럴듯하고요. 애니가 전체적으로 너무 가벼워서 진지한 대화도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대화 내용만 따로 떼서 보면 꽤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원작이 소설이라 그런 걸까요? 글로 읽으면 생각보다 건실한 작품일 수도 있겠네요. 애니를 보다 보면 뜬금없이 웃긴 장면이 튀어나옵니다. 최신화에서 집사가 연행되는 장면이 재밌었어요. 웃으라고 넣은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어이없는 스토리와 뜬금없는 타이밍이 조화를 이뤄서 의도치 않은 개그씬이 탄생했네요. 소재 채취가의 중반부 POTM은 카미시로 타케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애니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즉석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타케루 선수는 엄청난 고수인 건 아닐까요? 치토세군은 라문의 병 속에 슈퍼인싸 치토세군이 학교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2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초반부 평가에서 만족도 기준으로 꼴찌였는데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을 이해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히로인이 무려 5명이나 있는데 딱히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나마 외적 퀄리티가 좋아서 추천도는 높게 줬었는데 이젠 그것마저 불안해졌습니다. 애니가 휴방을 때리면 10중 8구 스케줄 문제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퀄리티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그걸 최대한 막아보려고 3주 휴방을 때린 거겠지만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3주나 휴방을... 하필이면 히로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타이밍에 휴방이 결정된 거라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보기 드문 사건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한텐 죄송한데 좀만 팰게요. 애니에 문제점이 많지만 딱 하나만 뽑아보자면 대사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심각해 보여요. 이 애니의 대사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더빙을 염두에 두지 않고 대사를 쓴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이라도 눈으로 읽는 거랑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더빙을 하려면 문장 길이, 단어 선택 등을 신중히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들이 소위 포엠이 되어버립니다. 오글거린다, 중2병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배경이 현대라서 위화감이 증폭되기만 합니다. 캐릭터는 비록 가공의 산물이지만 엄연히 작품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인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스카 선배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는데 이 선수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통일성 하나는 확실하네요. 애니를 보면 진정한 자신과 주변에 보이는 이미지,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병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저놈의 대사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치토세 라문의 중반부 POTM은 치토세 사쿠 선수입니다. 보통 에피소드의 메인 히로인 5화 기준으로 나나세가 주목받기 마련인데 치토세군의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나나세보다 치토세한테 더 신경이 쏠려요. 괜히 팀 치토세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스타성이 있어요. 아, 그리고 나나세 이 선수도 문제인 게 작중에서 나나세랑 치토세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둘이 쌍으로 저를 힘들게 하네요. 플레이 스타일이 워낙 확고한 선수라 개성 하나는 인정하겠습니다. 3주 휴식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까지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죠. 재밌게 보면 남한테도 추천해주고 싶고 재미없으면 추천하기 싫어지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두 애니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극명하게 차이나요.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짱구 아빠 노아라 히로시의 점심. 각종 애니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작품이죠. 한국에는 신영만으로 알려진 짱구 아빠가 밥 먹는 애니입니다. 근데 먹방보다 괴인들의 기행에 휘말리는 게 비중이 더 커요. 점수는 만족도 2점이고 추천도는 5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재미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이죠. 이런 개그물이라 해야 하나요? 아무튼 이런 작품은 유머 코드가 맞는 게 중요해서 일단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도를 높게 준 이유는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필요한 장면만 남기고 잔가지를 싹 쳐내서 이야기의 밀도가 높습니다. 밈으로 활발하게 소비되는 작품이지만 애니 자체도 괜찮게 만들었어요. 볼만합니다. 그렇다고 추천도를 막 7점, 8점 이렇게 주기는 힘든 게 결국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라 그림 움직이는 거 보는 재미는 거의 없죠. 그냥 더빙이 되어 있고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만화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엄청 좋아 보이네요. 보다가 느낀 건데 제작진이 고뭉치 싫어하나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인물로 그려집니다. 제 기억 속 고뭉치는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봤던 거라 기억에 왜곡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선수 웃기긴 한데 너무 기괴합니다. 저 시그니처 포즈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인간의 탈을 쓴 무언가가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짱구 아빠 점심 중반부의 POTM은 노아라 히로시 선수입니다. 인터넷에서 각종 밈으로 소비되는데 애니를 보면 그냥 선량한 피해자 같아요. 물론 기행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주변에 엄청난 괴인들이 있어서 상대적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밈을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짱구 아빠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신영만 선생님한테 집중되네요. 짱구야,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사신다. 무지개 영웅 스킬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만 비관하지 않고 나아가는 애니죠. 낮은 퀄리티를 뚫고 나오는 묘한 매력이 있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2점이에요. 개인적으로 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다만 추천도는 양심상 높게 줄 수가 없네요. 퀄리티가 너무 낮고 액션씬은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미장센, 연출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예산이 부족한 게 눈에 보여요. 주인공이 마법학교에 입학하면서 등장인물이 대거 교체되었죠. 개인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빨간머리 정실과 노란머리 개그캐가 재미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판타지 애니에서 노잼 보증수표라 불리는 아카데미 에피소드까지 악재란 악재는 다 겹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핵심 선수가 둘이나 빠졌는데도 폼이 유지되는 게 신기하네요. 사실 이 애니의 본체는 주인공이었던 걸까요? 판타지 장르에서 아카데미가 나오면 재미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판타지의 매력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카데미로 무대가 옮겨지면 수업, 시험, 동아리, 학생회 등 현실에서 이미 접해본 이벤트 위주로 나오니까 판타지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애니는 주인공의 미친 행보로 아카데미의 약점을 보완했어요. 6개의 학교에 동시에 입학했죠. 현실로 치면 대학에서 6개의 학위를 동시에 따는 건데 저도 대학 다닐 때 복수 전공하느라 고생했거든요. 6개라니 상상이 안 되네요. 배경도 주변 인물도 싹 갈아엎었지만 주인공은 그대로라 애니의 주제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노력으로 타고난 한계를 극복하는 건 1부나 2부나 매한가지지만 그걸 묘사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1부에서는 주인공이 노력하는 모습 그 자체에 집중했다면 2부에서는 주변 인물이 주인공의 노력에 감화되는 모습을 조명합니다. 이 변화가 애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무지개 영웅 중반부의 POTM은 RL 선수입니다. 노력형 먼치킨이죠. 1부에서는 주변 역해들이 워낙 개성이 강해서 조용히 버스나 타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2부 와서 보니까 이 선수가 팀의 핵심이었어요. 경기장도 동료 선수도 싹 바뀌었지만 RL 선수 덕분에 팀 컬러가 유지되고 있죠. 앞으로도 애니의 중심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신작 애니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후속작을 다뤄보죠. 전부 다루면 너무 많아서 후속작 중에 제일 재밌게 본 거 3개만 뽑아볼게요. 불멸의 그대에게 3기. 중세편이 마무리되고 현대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초반에 등장인물이 우르르 쏟아져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동선 정리가 얼추 되니까 애니의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개를 예상하기 힘들고 매와 충격적인 장면이 최소 하나씩 있어서 엄청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불멸에서 이 정도의 도파민을 느낄 줄은 몰랐네요. 원작 보신 분들이 현대편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재밌는 걸 자기들만 보려고 역 바이럴을 돌린 것 같네요. 거북이 산란 장면, 이건 정말 제가 4분기 애니를 40개 넘게 보고 있는데 한 장면만 놓고 볼 때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불멸의 그대에게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애니에서는 나오지 않고 나와서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보면서 박수 갈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불멸의 그대에게 3기 중반부의 POTM은 미즈하 선수입니다. 그 녀석의 후손답게 불사를 향한 집착을 보여주죠. 보고 있으면 위태롭고 아슬아슬한데 그게 이 선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과연 미즈하는 불사에게 사랑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2쿨. 회색 괴물 오구리캡이 주인공인 우마무스메 애니입니다. 올해 2분기에 1쿨이 방영되었고 이번 4분기에 2쿨이 방영 중이죠.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9점이에요. 개인적으로 1쿨에 비해 2쿨이 전체적으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고 게임에서 보던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최근에 재팬컵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있죠. 우마무스메 애니는 경기 결과의 고증이 철저합니다. 1기 빼고요. 그래서 경기 결과가 전부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진행된 재팬컵도 누가 우승할지, 오구리랑 타마모는 몇 등인지 이미 다 정해져
정해져 있어요. 결과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마무스메 신데그레 이쿨 중반부의 POTM은 오베이 유어 마스터 선수입니다. 본인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노력하는 게 멋있어요. 경기 시작 전, 경기 도중, 경기 종료 후 시점에 따른 성격의 차이도 매력적입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면서 자신에 대한 건 숨기는 고도의 정보전을 펼쳤는데 자신의 전술이 세계에 통한다는 걸 결과로 증명해냈죠. 나중에 선수 은퇴하고 트레이너 해도 성공할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스킬로 이세계 방랑밥 2기, 이세계에서 쿠팡으로 재료 배달해서 요리하는 애니입니다. 밥 먹을 때 틀어놓으면 딱이죠.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입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음식 작화야 뭐 기가 막히고 전반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2기에서 사형마, 조연, 거기에 신까지 추가돼서 약간 산만해졌지만 그럼에도 아주 잘 만든 힐링물이라 추천드립니다. 6화에서 무코다 아저씨가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죠. 아이들이 빚을 졌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거래라는 명목하에 엘릭서를 건네줍니다. 어른 캐릭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훈훈한 장면이었어요. 방랑밥 2기 중반부 POTM은 무코다 추요시 선수입니다. 팀의 보급을 담당하고 계시죠. 요리도 잘하고 먹방도 잘하고 배려심도 깊고 훌륭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서 애니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애니를 다 보면 배부른 느낌이 들어요. 밥 먹을 때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육체적 포만감 말고도 정신적 포만감을 줍니다. 여긴 무코다 선수의 공이 큰 것 같아요.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후속작은 제외할게요.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산다,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9점엔 야생의 라스트 보스, 그노시아, 암살자 스테이터스, 어느 날 공주. 8점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철권 영예, 아르마짱, 미소 직장, 야노군. 7점엔 흡혈귀짱, 카시와다양, 전생악녀 흑역사, 종말 투어링. 6점엔 기계인간 마리, 서투른 선배, 닌자와 극도, 친구 여동생 짜증, 시비스. 5점엔 무지개 영웅, 무한뽑기 레벨 9999, 영원한 황혼, 원댄스, 보조 마법, 내가 너무 귀여운 걸. 4점엔 아빠 엄마 딸, 악식 영예. 3점엔 소재 채취가, 2점엔 짱구 아빠 점심, 치토세 라무네입니다. 추천도 기준으로 10점은 그노시아가 유일합니다. 특별히 크게 표시할게요. 9점엔 산다,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8점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야생의 라스트 보스, 암살자 스테이터스, 어느 날 공주, 철권 영예, 아르마짱, 야노군. 7점엔 미소 직장, 흡혈귀짱, 종말 투어링, 기계인간 마리. 6점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카시와다양, 서투른 선배, 닌자와 극도, 친구 여동생 짜증, 영원한 황혼, 아빠 엄마 딸. 5점엔 전생악녀 흑역사, 시비스, 보조 마법, 악식 영예, 짱구 아빠 점심. 4점엔 무한뽑기 레벨 9999, 원댄스, 치토세 라모네. 3점엔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소재 채취가. 2점엔 무지개 영웅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분기를 중반부까지 봤는데 재밌는 작품이 꽤 많네요. 후속작도 대부분 잘 나왔죠.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영상 만들 때 쭉 살펴보니까 소년 만화, 러브 코미디, 순정물 이런 대중적인 장르 말고 호불호 갈리는 장르 중에서 잘 나온 작품이 많네요. 백합, 게임 판타지, 루프물, 영예물, 이세계물, 거기에 퍼리까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4분기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